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업품 윤앤리의 윤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성공사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분이 무단횡단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무단횡단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니까 과실 비율이 문제가 되었겠죠. 아무튼 이런 그 과실에서 이제 억울한 과실 적용을 막고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내는 사건입니다. 저희 의뢰인분은 이제 손수레를 끌고 편도 3차선 도로를 다시 무단횡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해서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다른 차량에 의해서 2차 충격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연세가 많으셨고 사고 이후에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고, 그리고 이제 과실 여부, 기왕증, 소멸시효 문제까지 보험사와 저희 간에 다툼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적어도 50% 이상의 과실을 피해자에게 있다고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기왕증도 있었으니 손해배상도 줄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더군다나 사고 발생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시효가 소멸됐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윤앤리는 이제 법적으로 철저히 대응하면서 피해자가 보상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걸 차단하고 1심,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과실을 방어하고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14년 1월 새벽 6시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손수레를 끌고 왕복 6차선, 편도 3차선 도로를 횡단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도 3차선 도로 1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저희 피해자분을 충격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이제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반대편 도로에서 달려오는 또 다른 차량이 1차 사고로 튕겨져 나와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분을 2차 충격했고, 그래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분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그리고 경막하 출혈, 뇌수두증, 골반 골절 등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피해자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 직후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했는데 점점 인지 기능이 저하되었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시는 동문서답을 하는 등 사고 후유증이 심각해졌습니다. 대소변 조절도 불가능해서 상시 기저귀를 착용하셔야 했고, 자력 보행 또한 어려워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 무단횡단을 아무래도 하셨으니까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인가, 그리고 피해자분이 이제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개호비, 즉 간병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원래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기왕증이 지금 현재 상태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이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4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쟁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피해자 과실에 대한 보험사의 주장과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을 들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 과실의 50% 이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장소가 왕복 6차선 도로였으며 가까운 곳 30m 근방에 횡단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 차량, 1차로 부딪힌 차량이 이제 야간에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충격을 가한 차량 보험사는 불가항력 사고라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사고가 2개 있어가지고 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우선 사고 장소는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보행자가 자주 통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보행자가 자주 통행하는 곳이니까 더욱더 신경 써야겠죠. 또한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었으며 주변 환경상 사람들이 자주 도로를 건너는 지역이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었단 말은 사람이 언제든지 건널 수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으면은 근처에 가서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건너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이제 차량 운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상하고 운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 차량이 음주운전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해서 가해자의 과실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충격을 가한 차량 역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보험사가 주장한 50%보다 훨씬 낮게 인정했고 30% 인정했습니다. 우리 윤앤리가 결국 피해자 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호비 역시 보험사와 우리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요양병원에서 공동 간병인을 이용하고 있었으니까 하루 2시간 개호만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우선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공동 간병을 받고 있어도 손해배상에서 개업일을 감액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신체 감정 결과 향후 여명 6년 반 동안 하루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피해자 상태에 대해서 재판부가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즉 피해자는 인지기능이 저하되었고 휠체어 이동이 필수적이었으며 대소변 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자세히 설명해서 재판부가 피해자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개업에 대해서 하루 10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왕증 기여도 역시 문제였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사고 전에도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이 사고 이전 수년 전에 낙상사고로 고관절 골절수술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서 아니 원래 몸 상태가 안 좋으셨으니까 사고 때문이 아니다, 절반 정도는 원래 몸 상태 안 좋은 것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분에게 기왕증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 그 기왕증이 기여하는 바는 10% 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우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는 손수레를 혼자서 끄시면서 이동하실 정도로 건강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와 같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감정에서도 저희가 신체 감정을 할 때는 항상 직원이 같이 가서 피해자분이 제대로 의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체 감정에서 기왕증 기여도 역시 10%로 평가했으며 현재 상태에 대해서 사고가 기여한 바를 90%로 인정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보험사가 50% 주장했지만 그 주장을 배척하고 저희 주장대로 기왕증은 10%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보험사는 소멸시효 역시 문제 삼았습니다. 모든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발생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가 정확하게 확정된 시점이 신체 감정을 통해서 후유장애가 확정된 시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후유장애가 확정된 시점이 2019년이었으니까 토지기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한 소송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 역시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1심에서 우리 윤혜니의 주장이 거의 다 받아들여져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보험사는 항소했지만 윤혜니는 2심에서도 피해자분의 대리를 해서 승소하였습니다. 보험사는 대법원까지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심의 불속행 기각으로 최종적으로 원고가 승리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여명 이유가 2027년 11월까지가 피해자가 생존할 수 있다고 신체 감정에서 나왔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생존하실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손해배상은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이 사건은 끝났기 때문에 2027년 11월까지 피해자가 생존할 경우에 추가로 개업비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 가족분들은 최대한 그 피해자분들 돌보는 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당했다고 하더라도 과실에 대해서 아주 다투게 된다면 정당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실 것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사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윤혜니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